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이 태블릿 관련 책을 좀 쓰다가, 한 11시쯤 이 머리 좀 정리하려고 들고, 마포 이 뒷산으로 넘어갔다가 저기 효창공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점심 먹고 돌아왔는데, 무려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2시. 이 2시 넘어가니까 이 식폭 준비 좀 하느라고 이것저것 뒤지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지금 이 태블릿 백서가 어, 잘 나와야 되는데 좀 이틀째 집필 중인데 잘 될 거란 좀 확신이 생기고 있어요.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손석희 저자하고 태블릿 사용 설명서 요거 쓸 때랑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이게 미흡하다 봤지만 어쨌든 손석희의 조조라는 책과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두 권이 나와 있고 미디어치 인터넷 신문에 거의 뭐 100여 편 이상의 기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필한다기보다는 이제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이걸 어떻게 독자들에게 임팩트 있게 탁 전달하느냐 이제 그 편집 문제거든요. 편집. 제가 지금 이 집필한다기보다는 편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태블릿 사용 설명서 때는 제가 옥중 수기를 쓰느라고 실질적으로 이 태블릿 관련된 내용에 제가 별로 손을 못 봤어요. 나중에 본 다음에 이거 기자나 이렇게 작가가 쓰는 것보다 실제로 태블릿 문제로는 제가 제일 많이 대중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뭐부터 내세워야 되고 뭘 뒤로 빼야 되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아는데 이건 내가 건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 일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태블릿대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람 아니면 관심도가 낮지만 좀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첫 문장 첫 챕터에 뭐가 들어갈까? JTBC가 저지른 조작 보도 중에서 뭐부터 집어넣을까? 뭐 이런 것들 좀 고르는 거 아니겠어요? 나름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크게는 좀 시간 순서대로 가지만은 JTBC 파트, 검찰 파트, 법원 파트 이렇게 좀 세 개가 자연스럽게 나눠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 원래 JTBC가 터트리고 검찰이 백업을 하고 법원이 백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가 있죠. 어차피 시간 순서가 원래 JTBC 검찰 법원 순서니까 하다 보면서 이렇게 좀 묶어 놓고 있습니다. 미리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오늘도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지금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 연결돼 버리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태블릿 사용 설명서에 빠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국민들 입장에서 태블릿에서 강렬히 기억하는 거는 이 사진일 겁니다. JTBC가 이 사진을 내걸면서 이게 저도 박 대통령 휴가 사진인데 손석희 앵커가 직접 얘기하면서 이 은밀한 휴가 사진 청와대에서도 몇 명밖에 알 수 없는 이 휴가 때 최선희 태블릿 들고 가서 사진을 찍었을 정도로 둘은 아주 긴밀한 관계다. 이걸 터뜨리면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없어요. JTBC가 보도하면서 그게 최순실 거라는 거나 아니면 이 태블릿으로 최순실이 정말 국정농단을 확 저질렀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손석희도 이 사진하고 드레스덴 옷이면 두 가지 말고는 별로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요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슈를 제대로 못 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이 정호성, 김희종, 김한수 이 청와대 배신자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가 전면에 빼버렸습니다. 이 스토리를 지금 책 전면에.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진은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진 저도에서의 첫 여름 휴가 사진입니다. 하반기 국정 운영을 고민하겠다며 떠난 휴가로 당시 일정과 장소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몇몇만 아는 비밀이었는데요. 역시 최순실 씨는 사전에 혹은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안보기밀부터 국가정책 인사와 대통령의 신변 잡기까지. 아, 무시무시하죠 이거. 근데 요 사진은 지금도 나와 있지만은 박 대통령 이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다 공개된 사진이에요. 지금 손석희가 공개한 이 태블릿 PC에 있었다는 이 사진들은 다 이 원래 청와대에서 홍보팀에서 올린 홍보용 사진입니다. 제가 그 당시 JTBC 이 기사를 볼 때도 이건 딱 자세 자체가 이미 연출이잖아요, 이거.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게 은밀한 휴가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것만 봐도 지금 누가 연출을 하고 지금 사진을 누가 전문가가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모든 게 지금 다 어색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이것도 그렇고. 아니, 연출 홍보 사진을 놓고 은밀한 사생활이라고 뒤집어 씌워놨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그걸 더 넘어서 이 홍보 사진을 넘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태블릿으로 들어왔냐? 지시 메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태블릿 PC 사용자가 쓴 메일인데 이 지시 메일은 정호성, 김한수, 김희종, 최서원까지 같이 쓴 메일입니다. 그러니까 집권하기 전에 쓰다가 집권 초기에까지 이걸로 쓰다가 원래 박 대통령의 해명이 집권 초기에 정비가 안 될 때까지만 최서원의 자문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쓴 거예요. 그러다가 뭘로 바뀌느냐? 김희종이가 이메일을 바꾸는데 킴파 이메일로. 왜? 집권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서원 같이 청와대 인사도 아닌 사람이 이거를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청와대 사람만 쓰자 가지고 킴파 메일로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은 어쨌든 이 사진은 2013년 7월 30일이죠. 이거는 뭡니까? 집권 1년 차죠. 2013년 2월에 집권해가지고 7월 30일 집권하자마자 한 5개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요 지시메일을 쓴 거예요. 자, 손석희 씨도 이렇게 얘기해요. 철저한 보안 속에 아무튼 007 작전 같은 휴가를 갔는데 정작 최순실 씨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서 찍은 모든 사진을 가지고 쓰다는 얘기가 되네요. 놀고 있죠, 완전 이거. 특히 국정 운영을 구성하겠다며 비공개로 떠났던 대통령과 사진도 들어있었다. 최 씨가 대통령의 발언이나 홍보 업무뿐 아니라 여름 휴가까지 챙겼다는 얘기라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냥 지금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떠든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예. 여기에 국민들이 거의 발칵소가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거는요, 제대로 된 반박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쪽에서도 너무 많아가지고 반박할게요. 이걸 제대로 이슈를 못 시켰는데, 이 사진은 여기 왜 들어왔냐? 자, 일단 최서원은 지시 9876 요 계정으로 이 계정을 쓸 수는 있었지만은 이 계정으로 자기가 다운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사진에 관심 없었다, 자기는. 근데 만약에 검찰이 최서원이가 다운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뒤지고 싶으면요, 요 지시 이메일 가지고 저거를 포렌식 하면 돼요. 포렌식 하면은. 그러면 어떤 IP에서 다운받았는지 뒤져버리면은 최서원의 노트북이나 최서원의 데스크북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서원이 진짜 다운받았으면은 요거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최서원이 안 받았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지시 메일을 통해서 계속 태블릿 PC에서 다운받고 올리고 다운받고 올리고 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 이 사진을 편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 전문가 둘이서 요 사진을 계속 편집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 태블릿 PC 포렌식에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최기한 변호사가 이제 잡아낸 건데. 자, 그래서 2013년 7월 29일, 7월 30일 날 박 대통령 홈페이지 올라가거든요. 페이스북에. 저녁 7시 30분에
자, 기타 사진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홍보실 직원 두 놈이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들을 편집하려고. 그리고 제가 이 두 놈이 김한수와 김희종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놈들의 상관한테 제가 직원을 들었어요. 아, 저도 사진은 김한수, 김희종 두 놈이 사진 찍고 편집했다. 걔네들이. 자, 이 직원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기타 사진 다시 보냅니다. 보냅니다. 이게 김희종하고 김한수란 얘기예요. 이거. 자, 근데 포렌식 자료의 멀티미디어 로그를 확인하면 7월 30일 새벽 2시 43분부터 태블릿 사용자는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수정 편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이거 이 얘기인데, 예. 이게 지금 이 멀티미디어 로그인데, 요게 뭐냐. 이 사진들을 수정 편집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요게.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수정 편집하는 막 주소인데, 요게 웹에서 편집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뭔지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이상한 외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가 만약에 최소한 있었다면은 나이 60먹을 할머니가 지금 저희 같은 인터넷 미디어 회사 직원들도 모르는 이상한 외국의 웹 편집 프로그램 그 앱에 들어가서 거기서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하는 과정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하루 종일 편집을 해가지고 30일 오후 5시 39분에 박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저도 사진을 올린 블로그 페이스북 캡처 화면도 여기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사진에 대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사진에 대한 이 평가와 반응을 다룬 캡처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PPT 파일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JTBC나 검찰 얘기면 60대 할머니 최서원이 태블릿으로 저도 사진을 열어 수정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웬만한 전문가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웹 모바일 그 앱에 들어가서 수정하고 PPT를 만들고 이거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홍보 담당 김한수하고 김희종이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사진 편집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거 하는 애들이다 원래 청와대에서. 요 두 놈이 한 작업이고 이 태블릿 PC는 김한수나 김희종이가 쓰고 있었던 거죠. 뭐 현재로서는 김한수가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김희종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드레스덴 연설문 있잖아요. 이 최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외교 안보도 최소화하는 게 의존했다고 이 떠들어댄 드레스덴 연설문은 뭘로 들어왔냐? 이 태블릿 PC에 킴파 2 메일로 들어왔어요. 킴파 2014 메일로 들어왔는데 왜 킴파 2014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지시 메일은 청와대 입성하기 전에 썼기 때문에 하도 이상한 애들 많이 들어오니까 제껴버리고 2014년도부터 김희종이 청와대의 핵심들만 쓰는 이메일 킴파 2014를 만들어서 정호성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이걸 정호성이 진술했습니다. 이 메일 안다. 이거 김희종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메일은 최서원은 몰라요. 이거는 이때는 정호성, 김희종, 김한수 정도가 쓰는 건데 이 킴파 이메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드레스덴 연설문은. 그럼 이거 누가 봤단 얘기입니까? 이거 김희종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둘 중에 누가 독일 갔는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누가 독일 갔는지. 이때 이 태블릿 PC는 박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같이 안 따라갔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는 서울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놈이 이 태블릿 PC를 썼고 박 대통령한테 따라가서 독일에서 수행한 놈. 그러니까 김희종이나 김한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는. 킴파는 최서원이 메일을 알지도 못해요. 이 메일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킴파 메일을 조사해서
IP 이 메일을 열고 들어오는 IP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IP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왜 안 알리겠습니까? 없으니까 안 알리는 거죠. 자,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언제 이 기사를 처음 올렸냐? 2021년짜리 기사인데요. 우리가 쳐놓은 건 2021년이 아니고 제가 이 출소한 뒤 한 2달인가 3달 뒤에 차기현변호사가 발견해서 2019년도에 우리가 올렸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이렇게 2021년 2월 23일에 올렸는데, 자, 요것만 보면 이 태블릿 PC는 청와대 홍보 라인이 있었구나라는 게 뭐 더 이상의 반박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검찰이나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 정호성, 그리고 저기 천영식, 옆에는 마이크 등등이 진짜 당신들이 박 대통령의 충신이라면은 이걸 본 다음에 김한수, 김희종을 잡아다가 조인트 까가지고 자백을 받아야죠. 그렇게 하기는커녕 김한수 편에 서가지고 김한수한테 뭘 처먹었는지 김한수나 비호하고 다녔던 게 지금 청와대 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책에다가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왜 저들이 김한수와 같이 공범 역할을 하는지. 돈 먹은 놈도 있을 거고, 김한수하고 처음부터 공모한 놈도 있을 거고, 뭣도 모르고 김한수 따라가다가 이건 너무 돌아서기 늦었다 이런 놈도 있을 거고. 이 문제만큼은 이건 박 대통령이 철저하게 다 개인 면담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 저는 다 잡아냈잖아요. 저는 완전히 다 잡아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걸 우리가 의견서를 올린 지가 2년 넘었는데 검찰이 반박 못하죠.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여기 대해서. 이걸 다 조작한 놈들은 박 대통령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건 JTBC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알 거 아니야. 이 기사만 보면은 박 대통령 직원들이 다 공범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직접 불러가지고 다 신문에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박 대통령이 피하면 안 되는 의무입니다. 의무. 왜? 저는 감옥 갔다 왔어요. 박 대통령의 참모들이 공모하고 짝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감옥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수에서 이 대다수가 지금 박 대통령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다 변절했기 때문에. 윤석열 만세 한 번이라도 부른 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찾아가서도 안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우공당 놈들은 이제 자기들 장사해놓고 이제 영수증 청구해서 뭐 받으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나 뭐 좀 챙겨줘요. 나는 그거를 얘기를 할 차원이 아니고 박 대통령이 태블릿 PC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자문하고 조언을 해주면서 그 대신에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했으니까. 제가 잡았고 제가 잡다가 바로 이자들 때문에 제가 감옥 갔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포스트가 아닐까, 미디어치는. 우리는 뭐 딴 거 뭐 등 좀 두들겨 주세요. 저 우공당 놈들처럼 뭐 조원진이 등 좀 걔 등 안 두들겨도 돼요. 안 두들겨도 되고, 앞으로 박 대통령하고 내가 정치를 안 해도 되고, 뭐 공천도 필요 없고, 딴 것도 검찰하나 뭐 법원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박 대통령을 속이고 탄핵에 공모한 요 놈들만 잡아달라는 거예요. 요 놈들만. 박 대통령 부하들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위론이 무슨 뭐 경련이 필요 없습니다. 딱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